오늘 발표를 맡은 셀비온의 대표이사 김건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셀비온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과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데일리에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회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비온은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전문 개발 회사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 중심의 고부와 가치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분자 영상 진단제 개발과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사성 의약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방사성 의약품 생산 등과 같은 원자력 신규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셀비온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비온은 서울대 암연구소 6층의 의약품 연구소와 콜드바이아를 생산할 수 있는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사성 관련 연구를 위해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 알라이 신약센터 내에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이오 관련 연구소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헬스케어 혁신파크 내에 바이오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연구소를 통해서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리간드 개발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가치, 또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의 신약 개발 동향, 최근에 방사성 의약품 신약의 처방 시장 동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신약 플랫폼 기술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통상 ADC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정 타겟 단백질에 바인딩할 수 있는 리간드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킬레이팅 해줄 수 있는 킬레이팅 그룹, 이 둘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리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약물의 구조는 요즘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ADC와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진단을 위해서는 감마 레디에이션을 방출하는 진단용 동위원소 F18이나 갈륨 68 등을 사용을 하게 되고, 치료용 목적으로는 치료용 동위원소, 특히 이제 베타선을 방출하는 루테늄 177이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악티늄 225 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사성 의약품을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특정 암세포의 막세포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과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게 되고, 이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핵 내에 있는 암세포의 핵 내에 존재하는 DNA를 깨트림으로써 암세포의 사면 효과를 유도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포키보타이드는 전립선 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표적 단백질은 전립선 암세포의 표면에 과발현하게 되는 PSMA가 표적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PSMA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멤브레인 엔티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사성 의약품은 진단용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특정 병변을 이미징화하여 특정 병변의 형태와 병의 진행 정도를 진단할 수 있고, 또한 치료용 동위원소를 사용한 방사성 의약품을 인체에 투입하게 되면은 특정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는데, 이 특정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면서 암 조직이 줄어드는 정도를 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사성 의약품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정밀 의료의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성 의약품은 정밀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한 툴로서 의료 시장에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성 의약품은 세라노틱스계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라노틱스라는 단어는 세라피와 다이아그노스틱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사성 의약품은 최근에
국내외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을 이야기할 때에 노바티스를 반드시 거론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의 시장을 노바티스가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노바티스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이오 벤처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2017년에 프랑스의 트리플 A사를 39억 불에 인수하여 내분비암 치료제인 루타테라를 개발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엔도사이트사를 21억 불에 인수하여 블락바스터인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를 또한 개발하여 현재 FDA 승인을 받아서 발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바티스가 본격적으로 방사성 의약품 시장을 열어젖히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빅파마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빅파마들이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 참여할 때의 특징이 대부분 M&A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던 바이오 벤처들을 인수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자체 내에 연구소를 가동해서 자기들 스스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열린 아스코에서는 특히 항암제 쪽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약 30%가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방사성 의약품을 10대 바이오 핵심 과제로 지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의 매출 성장 현황을 보면은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발매한 지 2, 3년 만에 지금 벌써 블록버스터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시설 투자를 노바티스가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바티스는 급증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생산 공장을 지었고, 현재는 서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쪽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고, 또한 미국의 동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스턴에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 공장을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셀비언이 개발하고 있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지면서 특히 고령화된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립선암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폐암, 위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특히 남성만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전립선암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거의 폐암과 비슷한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남성의 경우 1위 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암은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굉장히 마일드한 암으로 알려져 있고, 초기에 전립선암이 발병했을 때 전립선 박제술을 통해서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립선암이 전립선 박제술을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5년 뒤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발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약한 암으로 바뀌게 되는데, 특히 이 전립선암이 2차 치료제로서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 엔잘루타마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에 의해서도 전립선암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이어서 이제
가바지 탁셀이나 도세탁셀과 같은 독성 항암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대개 한 3, 4개월 정도 생존 기간이 더 연장되는 효과밖에 없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이제 고약한 암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전립선암 치료제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말기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치료 약물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는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에서 발현되는 특이 타겟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PSMA 단백질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PSMA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멤브레인 엔티전은 전립선암 환자의 90%에서 이제 과발현되어진 암이 되는데 특히 이 타겟 단백질은 전립선 암세포의 막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도 이 PSMA를 타겟 단백질로 하는 치료제가 되겠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포큐보타이드도 이 PSMA를 타겟으로 하는 전립선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의 약물 구조이고 왼쪽 그림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디글 포큐보타이드의 약물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표적 단백질을 찾아가는 리간드는 저희들이나 노바티스나 동일한 모이어티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나 노바티스나 다 글루타메이트 우레아 라이진 모이어티가 이제 리간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거기 동연수를 킬레이팅 해주는 킬레이팅 그룹도 노바티스나 셀병원이나 동일한 킬레이팅 그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그 링크의 구조에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노바티스의 이제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아마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아로마틱 링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셀비온의 디글에 비해서 리포필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아마이드 본드는 생체 내에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테아제 같은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인비보 스테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체 내에서 이게 데그레이션 되게 되면은 표적 단백질을 찾아가는 리간드와 킬레이팅 그룹이 따로 놀게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이 동위원소가 가져가게 되면서 옵타겟 톡시시티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셀비온의 디글은 이와 같은 아마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요 우레아 본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비보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동반 진단제로 PSM의 앵글을 사용하게 되는데 앵글과 디글의 구조적 유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임상을 했을 때 진단과 치료의 일치도가 굉장히 높고 인비보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성이 적고 또 동시에 저희들은 사요우레아 본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드로필릭하며 따라서 알부민에 상대적으로 적게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부민에 상대적으로 바인딩이 적게 되니까 혈액 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병변으로 이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작용, 높은 에피카시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임상을 해보니까 부작용은 플루빅토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고 에피카시는 플루빅토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저희들이 최초로 얻은 CR 환자의 PCT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예상 수명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이시고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에는
암이 거의 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이가 되었고, 특히 이제 견갑골과 골반뼈 쪽, 척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이가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저희들 약물, 디구를 2번 인젝션 했을 때 깨끗하게 그 암 조직이, 암 병변이 사라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2번 투약 후에 CR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약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혹시 영상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이암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2번을 더 인젝션하게 되었고, 이분은 완전히 그 전립선 암 조직이 사라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타액선과 누액선이 되겠습니다. 이 타액선과 누액선은 정상 환자에게도 PSMA라는 단백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상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전립선 암 환자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의 진행 정도를 PSA 수치를 보고 많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치 확인을 하게 되는데,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엔티전,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0.5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전립선암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 환자가 저희들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PSA 레벨이 거의 823이었습니다. 2번 인젝션 하고 난 다음에 0.33으로 떨어졌었고, 4번 인젝션 했을 때 0.2라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완전히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 저희들의 그 약물 투약은 6주 간격으로 4회 투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결과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 평가 결과를 봤을 때, 플루빅토가 임상 3상 시험에서 발표한 ORR 값, 객관적 반응률은 29.8%였는데, 저희들이 중간 평가했을 때 환자 수가 61명을 대상으로 이제 중간 평가했을 때 ORR 값을 47.54라는 굉장히 높은 객관적 반응률 값을 얻었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밸류어블 디지즈인 경우에 그렇고, 메저러블 디지즈의 경우에는 플루빅토가 51.0%를 발표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중간 결과를 분석했을 때 61.8%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객관적 반응률은 그 시각처 등과 같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이시스 베이스의 ORR 값을 얻었습니다. 이시스라는 평가 기준은 CT, MRI를 기준으로 한 ORR 값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2차 평가 지표로 PSA 수치를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PSA 수치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 수가 68.49%를 보여줬고, 저희들 약물의 경우에 80% 이상 감소한 수치가 42.47%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플루빅토의 경우에는 50% 이상 감소한 환자의 수치가 46.0%였고, 80% 이상 감소한 환자의 수치는 33%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PSA 드랍률도 상대적으로 저희들 약물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방사선 의약품의 경우에는 내부 피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부 피폭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디구는 이제 폭지보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의 약물명은 플루빅토가 되겠고, 여기서 루테튬 PSMA INT는 일라이릴리하고 란테우스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침샘이, 특히 이제 방사선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기관이 될 텐데, 특히 이제 신장의 경우에
PSM의 INT가 0.71을 보여주었고 플루빅토의 경우에는 0.43, 저희들 약물인 포키보타이드는 0.31의 내부 피폭도를 보여주었고 침샘의 경우에도 PSM의 INT가 1.10, 플루빅토가 0.63, 포키보타이드가 0.31을 보여주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포키보타이드가 플루빅토 및 PSM의 INT에 대비해서 방사성 노출도가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었고 이 결과가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낮은 부작용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이제 면역과 관계가 되어 있는 혈액 및 림프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플루빅토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았고 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구강건조증. 구강건조증의 경우에도 플루빅토는 이제 38.8%의 환자에게서 나타났는데 저희들은 12.1%의 환자에게서 나타남으로써 굉장히 상대적으로 플루빅토 대비 부작용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셀비온이 개발하고 있는 포키보타이드는 혈액 및 림프계에서의 부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와 저희들이 콤비네이션 세라피, 병령 임상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셀비온의 포키보타이드는 플루빅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작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셀비온의 출시 전략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비온은 이제 시각처로부터 기프트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제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과 기프트 이제 신속 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셀비온은 렉나자와 유사한 전략으로 임상 이상을 마치고 시각지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탑라인 결과 발표가 8월 말, 9월 초에 이제 탑라인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늦어도 12월까지는 시각지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임상 이상은 모든 환자에 대한 인젝션이 끝나고 탑라인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국내 시장 확장 계획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저희들이 마켓쉐어를 대략 한 7% 정도로 봤었고 대상 환자 수를 마켓쉐어 대상 환자 수를 첫 해에 228명, 둘째 해 2027년에 366명으로 보고 약가는 대략 노바티스 플루빅토 약가의 90% 이하 2,700만 원을 설정했을 때 이때 대략 예상 매출은 저희들이 2027년에 대략 한 4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셀비온은 베타 치료제인 루테디움 177 포키보타이드 외에도 저희들 알파 치료제 악티늄 225 포키보타이드의 임상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팝 유도체 개발을 통해서 위암, 대장암 등과 같은 다른 고형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사성 의약품을 국내외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소규모 생산 공장을 경기도에 구축을 하고 또 대규모 생산 공장 CGMP 공장을 이어서 올 하반기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CGMP 공장 건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저희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MSD의 키트루다하고의 병령 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MSD의 키트루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가 되겠죠. 근데 이 키트루다가 전혀 듣지 않는 암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듣지 않는 암을 우리가 흔히 이제 콜드 투머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전립선암, 췌장암, 삼중 음성 유방암 등이 이제 대표적인 콜드 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SD는 이 전립선암 시장에 거기 진입하기 위해서 다른 약제하고의 병용 임상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MSD는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인 엔잘루타마이드하고의 병용 임상도 진행을 했었고, 도세탁셀, 카바지탁셀 같은 그 약물과의 병용 임상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MSD는 저희들과의 경쟁 약물인 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하고의 병용 임상도 UCSF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구자 임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그 키트루다를 병용했을 때 플루빅토를 이제 단에 투약하고 이제 유지를 키트루다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허가용 임상이 아닌 연구자 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은 MSD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셀비온의 그 프크보타이드가 키트루다하고의 병용 임상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MSD와 이제 계약을 맺고 저희들 약물과 키트루다하고의 그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콜드 투머에 그 TM이라고 해서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그 종양 미세 환경을 깨뜨려 줌으로써 이런 면역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서 콜드 투머를 핫 투머로 바꿔준다는 보고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걸 흔히 이제 압스코팔 이펙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압스코팔 이펙트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방사성 의약품이 그 콜드 투머의 그 종양 미세 환경을 확 흔들어서 콜드 투머를 핫 투머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앞서 잠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플루빅토와 키트루다, 펜브로니주마과의 병용 임상, 특히 UCSF에서의 거기 연구자 임상에서 참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ORR도 굉장히 좋은 값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약물은 그 프크보타이드, 루테딘 170디굴은 플루빅토에 대비해서 백혈구와 림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암의 면역 치료를 굉장히 잘 보존을 해주고, 따라서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이제 MSD와 병용 임상 시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식약처에 IND 신청을 했었고, 이때 임상 시험명을 이그나이트 트라이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그나이트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된 배경은 콜드 투머에 불을 확 붙여서 핫 투머로 바꾸어서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만들어 보자, 가져오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그나이트라는 임상명을 지었는데, 사실 이 이그나이트라는 임상명에 대해서 노바티스도 굉장히 그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아주 기뻐하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참 좋은 이름을 잘 지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병력 임상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와 저희들 약물을 투약했을 때 특히 이제 콤비 세라피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나름대로 자신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셔널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이 슬라이드에 빠져 있어서 나중에 Q&A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진단용도 동반 진단제로서 같이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단제 임상 결과도 상당히 괜찮은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제 3상을 시작할 것이냐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진단제와 치료제를 동시에 발매하다가 진단제 사업은 그냥 매각해버렸거든요. 치료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진단제보다는 치료제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진단제는 지금 여러 품목이 좀 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FDA 허가받은 품목도 세 품목이고 또 유럽 EMA에 허가받은 품목도 이미 몇 품목이 있고 또 동시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PSMA11이 이제 병원 조제로 허가가 나 있고 또 최근에 거기 F18 기반의 진단제 PSMA1007을 6QM이 또 도입해서 식약처로부터 최근에 승인 받았었죠. 그 다음에 항체 기반의 이제 진단제를 두켄바이오가 또 이렇게 이제 들여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3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3상에서는 이 PSMA 진단제로서는 어떤 진단제를 써도 좋도록 그러니까 PSMA가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진단제를 쓰더라도 괜찮도록 이렇게 임상을 디자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치료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냐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셀비오는 치료제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